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아유, 그동안 바빠서 이게 좀 못 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처음 마비 환자분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2009년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 얘기네요. 15년 전에 이제 환자분 얘기를 처음 올렸는데, 그 글은 조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약간 수정하긴 했지만, 그때 글 기준으로 한번 이때 환자분을 어떻게 봤고 어떻게 치료됐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이제 5층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이제 하반신 마비, 그리고 마비뿐만 아니라 통증이 좀 많이 심했던 분이셨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타 병원을 이제 간 상태였는데, 환자분께서, 제가 요때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냥 재활병원에서 휠체어 생활을 하는 훈련하기는 거는 너무 아깝고 속상하고 해서 이제 한방병원에서 좀 더 치료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고요. 뭐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써놨죠. 마데카솔은 믿으면서 한약은 믿지 못한다고요?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상처가 나면 이런 마데카솔 연고 같은 거 바르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연고를 바릅니다. 근데 그거 연고 바르는 건 잘 아시는데, 이게 한약재로 된 걸 아는 분은 생각보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풀이라고 해요. 병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이제 추출한 거, 실제 추출한 거에 것이 이제 주성분이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항생제나 이런 게 좀 들어가지만 주성분은 이제 병풀입니다. 병풀이란 풀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 병풀은 이제 뭐 본초 강목이라는 한의학 서적에도 나오는 건데, 한의학 서적에서도 이렇게 상처에 쓰이는 이제 약재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요 호랑이 연고, 제 세대, 제가 이제 곧 50인데 50 정도 되는 40대, 50대 이후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랑이 연고라고, 상처 났을 때 옛날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런 연고를 발랐는데, 이 연고의 주성분이 호랑이 풀입니다. 병풀. 마데카솔하고 같은 주 원료죠. 같은 원료인데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마데카솔, 한방에서 쓰면 호랑이 연고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호랑이 연고하면 이제 뭐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데카솔하면 뭔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원료가 같다는 거죠. 한의학이 이렇습니다. 한의학하면 많은 분들이 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뭐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한 이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어, 저를 빼고요. 예. 그 뭐 한의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뭐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어야 갈 수 있듯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학문 역시 한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의학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한의학,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리지만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지금 뭐 상당 부분 일어났고요. 요즘은 뭐 저도 박사 논문이 이런 과학적인 근거, 신경 회복에 대한 이제 연구였고요. 이랬듯이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비과학적이고 효과가 없고 뭐 간에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마데카솔처럼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의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두서없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5층에서 이제 추락했던 환자분이셨고요. 고3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는데 척추도 골절되고 하반신도 쓸 수 없는 상태, 다리 근력이 전혀 없던 상태였고요. 뭐 대소변도 당연히 이제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해서 모두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환자분은 굉장히 통증이 이제 심한 상태였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투약하고 있는데도 통증이 줄지 않아서 환자분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칼로 잘랐으면 좋겠다. 잘라서 내가 하반신을 못 쓰더라도 나는 이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던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휠체어 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재활병원을 가도록 병원에서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환자분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의 어떤 과단 이제 결정으로 한방병원에 근무를 제가 근무한 한방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고요. 입원을 이제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활 치료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환자분 통증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람만 스쳐도 옷깃만 스쳐도 통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까스로 누워 있을 뿐이지 통증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침 또한 맞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한약 처방밖에 없었습니다. 신경 회복에 효과가 있는 과거에 한의학하면 뭐 보약만 있는지 알지만 여러 가지 치료, 뭐 조선시대 의학이 오기 전에는 한의학이 주류의 의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들이 존재했는데 과거에도 원인 불명 또는 원인이 밝혀진 갖가지 마비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한의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돼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또 그 사이에 많은 한약들이 또 발견되었고, 현재는 이제 마비, 중추신경, 말초신경에 대한 한약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과학화가 됐고 검증이 된 한약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게 신경 기능을 빨리 회복하도록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신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신경 어떻게 살립니까? 살아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경들, 손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는 신경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한약들을 처방을 했고요. 이렇게 통증 이제 처방하면서 조금씩 몇 주가 지나면서 이제 통증도 조금씩 줄게 됐고요. 통증이 줄면서 앉아있게 되는 시간도 조금씩 생기고, 그때 당시에는 근육이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 능동 및 수동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됐고요. 통증이 줄면서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서는 것도 가능해지고, 어, 그리고 1, 2주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워크 없이 걷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 거는 발병하고 한두 달 내에 이제 내원을 하신 것도 있고요. 그게 가장 컸고,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이 이 손상된 신경을 빨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데카솔 바르면 흉터가 최소한 으로 낫겠죠. 최소한도로 되겠죠. 마데카솔 바르는 이유가 흉터 빨리 아물게 하고 최대한 흉터 없게 하기 위해서 상처 빨리 낫게 하기 위한 것처럼 이 신경 회복을 한약을 쓰는 것도 손상된 신경이 빨리 제 기능을 찾고 최대한 제 기능을 찾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초기에 썼기 때문에 환자분이 빠르게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 2개월 만에 다리 통증, 하지 마비 증상, 대소변 증상 호전이 돼서 이분은 걸어서 태어날 정도로 상태가 호전이 되었고요. 당시 글을 썼을 당시에는 다리 쪽에 조금 신호가 오지만 뭐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상태고, 제가 글을 썼던 날 당시 기준으로 오늘 내원하는 날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아직 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부모님께서 하셨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뭐 잘 지내고 있다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던 환자분입니다. 신경 회복 한약이라는 건 낯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못 믿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배우자분은 믿고 또는 뭐 본인은 믿는데 가족분들이 안 믿는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글쎄요, 조금만 찾아보면 마비에 치료하는 한약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어, 뭐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좀 이제 악의적인 이제 뉴스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미 검증을 거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그게 근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시작한 게 마비를 치료한 한약이기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그런 금액들이 나가는 것들을 보아하니
마비 환자분들이 빨리 재활이 될수록 병원비나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그런 재정이 낭비가 안 되니까 마비 환자분들을 빨리 치료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한의학적인 치료가 환자분들의 치료 기간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약이라는 것을, 마비를 치료하는 한약들을 첫 번째로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공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과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똑똑한 한의사들도 역시 과학적으로 한다는 걸 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40년 전에 결론이 난 얘기고요. 뭐 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뭐 피 검사하면 되죠. 병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 검사하니까 피 검사하면서 간 수치가 높아진다면 한약 안 쓰면 되겠지만, 제가 실제로 추적 감찰을 했을 때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수준이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분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신경 재생의 골든 타임은 1년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건 이제 완전 마비인 경우는 1년이 넘어서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경우도 저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고요. 불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나더라도 회복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치료를 해보면 뭐 상처, 마데카솔도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발라봤자 효과가 덜하죠. 하지만 초기에 상처 마데카솔 바르면 효과가 좋은 것처럼 신경 회복하는 한약도 초기에 한약을 드실수록 좋고요. 양약을 드시더라도 병행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뭐 양약 끊고 한약만 먹는 건 저도 권하지 않고요.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피검사하면서 드신다면 뭐 간에 대한 신장에 대한 뭐 우려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 회복을 하는 한약들은 신경 축삭 재생을 촉진하고,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 재생에 직접 관여하고요. 중추신경은 신경 재생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댓글이나 뭐 글에 따로 쓸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치료를 2001년 정도부터 마비 환자분들 치료해왔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24년, 3년, 24년 정도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마비에 대한 거고요. 한방 재활의학을 전공하게 된 경우도, 제가 인턴 레지던트도 하고 병원 생활을 10년 넘게 한 것도 다 마비 환자분들 한양방 협진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고 또 검증하기,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개인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한방 재활의학과를 전공한 한의사라면 마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일반적인 뭐 우리 경험해 보듯이 이제 뭐 마비가 되면 여러분도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를 가시듯이 한방 쪽도 마비가 되면 한방 재활의학과 방문하시면 되고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한의사라면 저와 같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고요. 언제든지 한방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고, 한의사라고 해서 그냥 몸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검사했던 MRI나 복용하시는 처방전 있으시면 그런 자료들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내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계시거나 보호자분도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방재활의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연락하셔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요즘은 모든 걸 사고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한의학적인 장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해 보약을 넣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상 체질을 판단해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내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걸 통해서 체질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셔서 진맥을 보고 설진을 하고 체형도 보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00여 가지 문진표를 통해서 진료에 참고하고 있고요. 네, 두서없이 얘기가 길었지만 또 간절한 분들은 끝까지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몇 분 상담하고 처방도 해드렸는데 제가 올린 영상들 거의 다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정보들이 특히 한의학에 대한 마비 치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올리려고 하고요. 말도 두서도 없고 뭐 자막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뭐 홍보 목적에서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한방에 대해서 알고 많은 한의원들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단 한 분이 될지라도 후유증이 최대한 적게 남고 또 예전처럼 걷게 되고 다닐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시 제가 직접 보고 뭐 편집하지 않고요. 소리만 좀 키워서 영상 거르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말도 두서도 없고 발음도 선명하지 않고 화려한 뭐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도 진료가 바빴고 요즘은 어, 좀 더 바빠지는 것 같아서 학회 일도 많고 강의도 있고 그래서 잘 더 못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